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신혼부부와 정말 욕심이 많았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월급의 절반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사연자 쪽은요, 자수성가한 부모님 밑에서 아주 성실하게 자랐고요. 월급이 무려 600만 원. 와, 정말 많죠. 근데 이게 바로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집안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 따뜻한 마음에 끌렸던 거죠. 가진 건 없지만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이 말에 감동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시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딱 봐도 뭔가 느낌이 다르죠? 결혼 전부터 슬슬 요구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피부 관리, 다음엔 다이아, 나중엔 명품 가방까지. 점점 대담해지더니 나중엔 아예 꽃가게를 차려달라고 합니다. 무려 4천만 원짜리요. 사연자는 당연히 다 거절했죠. 다행히 남편이 항상 아내 편에서 막아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면서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앞으로 매달 300만 원씩 자기한테 보내라는 겁니다. 내 남편은 효자라서 결국엔 날 택할 거다. 아들을 무기 삼아 협박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아내가 어떻게 반격했을까요? 화를 내는 대신 정말 똑똑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이렇게요. 좋아요. 대신 저희 집빚 2억부터 같이 갚아주시죠. 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실제로 있던 아파트 빚 2억에 가짜 빚 4억을 보태서 총 6억의 빚을 폭로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 사기 결혼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한 방을 날립니다. 남편이 날 못 지키면 이혼하겠다. 정말 단호하죠. 모든 걸 들은 남편의 대답은 난 무조건 당신 편이야. 그리고 다음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갑니다. 결국 시아버지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건 거의 심판이었죠. 그 후 상황은 아주 빠르게 정리됩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일을 시작했고 시누이는 쫓겨났죠.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죠?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여전히 꾀병을 부리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결국 부당한 욕심의 끝인 외로움 뿐이겠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네요. 안녕하세요. 화제의 사연을 모아 다양한 입장에서 재조명해보는 사연 공감입니다. 과연 구독자 여러분들은 사연 속 등장인물들 중에 누구의 입장에 더 공감이 되실지 함께 오늘의 사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어디에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당한 요구와 끝없는 탐욕에 맞서서 한 여성이 아주 통쾌하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믿기시나요? 월급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시댁빚 갚는 데 쓰라니?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기가 막힌 한마디에서 오늘 이야기의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극적인 사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우리 주인공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낸 아주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바로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어릴 때부터 양계장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성실함이 뭔지를 몸으로 배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정말 오롯이 자기 능력 하나만으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 올린 그런 멋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주인공이 봉사활동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 남편 될 사람의 집에 큰 사업빚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요, 남편의 그 좋은 마음의 반액티 때문에 시댁의 경제적인 어려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빚을 갚는구나. 사이가 참 끈끈하네. 이렇게 좋게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있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어딘가 좀 찜찜한
그런 경고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니 그 사소했던 경고 신호들이요, 이제는 뭐랄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쏟아지는 정말 끝도 없는 요구의 시작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 피부 관리 좀 받게 돈 좀 내주면 안 되겠니? 하는 뭐 그런 가벼운 부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다이아몬드 세트를 사달라, 명품 가방을 사달라 하더니 급기야는 수천만 원이 드는 가게를 떡하니 차려달라는 정말 점점 더 대담하고 노골적인 요구로 커져만 갔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걸 마치 며느리를 위하는 것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너도 내가 맨날 뭐 사달라고 조르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 주인공 당연히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대신 일자리를 알아봐 드리겠다고까지 하죠. 그런데 바로 이 거절이 모든 관계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이상 부탁이나 요청이 아니었어요. 아주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회사로 전화를 해서 막 신세한탄을 하고요. 어머, 미안하다, 실수네 하면서 일부러 옷에 커피를 쏟고, 심지어는 말이죠, 어른이 훈육 좀 하겠다는데 하면서 뒤통수까지 때립니다. 이게 그냥 심리적인 압박을 넘어서서 이제는 신체적인 위협으로까지 번져나간 거예요. 물론 이 와중에도 착한 남편이랑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주인공 편에 서서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인공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꼼짝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던 바로 그날. 시어머니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며느리한테 달랑 편의점에서 사온 싼 죽 하나를 툭 건네면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제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주인공이 묻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 단순하지만 아주 단호한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협박으로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효심을 무기 삼아서 내 아들은 결국 마누라 버리고 부모 택할래야 라면서 며느리를 협박한 거죠.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정말 무서운 생각 아닙니까? 자,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린 주인공.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드디어 반격을 결심하죠. 그 방법은 바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 한 방이 시어머니가 그동안 공들여 짜놓은 이 모든 판을 단번에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주인공이 던짐 이 친정에도 빚이 있다는 거짓말. 이 한마디가 바로 이 모든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버릴 마지막 가족회의의 무대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댁의 모두가 모인 그날, 가족 안에서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아주 결정적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남편과 시아버지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확고하게 주인공의 편에 서준 거죠. 그 결과요, 아주 빠르고 정말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통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시장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집에서 빈둥거리던 시누이는 집에서 쫓겨나서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했죠. 드디어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아버님이 아주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면서 그동안 가족을 짓누르던 빚 중에서 무려 1억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큰 짐을 하나 덜어낸 거죠.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주인공 부부의 사이는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뱃속에 새로운 생명까지 찾아와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는요, 가족 사이에서도 건강한 선을 긋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죠. 만약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한 편의 인생 사연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바로 이어서 만나볼 영상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인기 댓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인터넷에 올라온 한 가족 이야기 혹시 보셨나요? 이게 정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 자체보다는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익명의 목소리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대한 여론 속에는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우리 사회의 가족, 존중, 그리고 기대에 대한 아주 솔직한 속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댓글이라는 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상평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사회가 가족 관계에서 뭘 옳다고 생각하고 또 뭘 그르다고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날 것 그대로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거울을 한번 차근차근 닦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온라인상의 반응입니다. 저희가 수많은 댓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9개를 신중하게 골라봤습니다. 이 댓글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단 하나의 가족 이야기가 우리 사회 전체의 감정과 가치관을 건드리게 되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이야기가 진짜냐 아니냐 뭐 그런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의 진짜 관심사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의견을 내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 의견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약속, 일종의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섹션, 핵심 비판,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말 흥미롭게도요, 대중의 목소리는 거의 만장일치로 딱 한 인물에게 집중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과연 사람들은 왜 그녀의 행동에 그토록 날선 비판을 쏟아냈을까요? 그 비판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 저리 자식한테 당당하게 돈 얘기를 하는지. 이 짧은 한마디에 정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죠. 그냥 놀라움을 넘어서 거의 충격에 가깝다는 게 느껴져요. 특히 당당하게라는 이 단어, 이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아주 강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은요, 세 번째 댓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식이 주는 돈은 오히려 안쓰러워 못 쓰겠더만 정말 한심한 여자네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안쓰러워 못 쓰겠다는 말과 한심하다는 말의 극명한 대비예요. 그러니까 이 댓글을 쓴 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 즉 자식을 안쓰럽게 여기는 그 마음을 먼저 딱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 속 시어머니 행동이 그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한심하다는 아주 강한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판의 초점이 조금씩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와 네 번째 댓글의 핵심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시모가 나이만 들었지 아직 철딱서니가 없네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원하는 게 맞나요? 보세요. 이제 단순히 돈 문제에서 성숙함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죠. 어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실망감이 아주 짙게 묻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비판들을 정리하면 딱 이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금전적인 요구, 미성숙함, 자녀에 대한 지지 부족,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생각해 볼 점은 이 모든 부정적인 평가의 화살이 오직 한 사람에게로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라인 여론이 가진 무서운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만 하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섹션, 지지의 모습, 칭찬받은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비판의 반대편에는 항상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이상적인 모델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댓글을 쓴 사람들은 이야기 속 다른 인물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가족의 모습이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댓글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시부님과 좋으신 분들이니 다행입니다. 남편분이 아버지 성품 물려받았네요. 이 댓글은 이 답답한 갈등 상황 속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영웅을 찾아낸 것 같아요. 바로 좋은 성품을 물려준 시아버지와 그를 쏙 빼닮은 남편이죠. 여기서 다행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어떤 집단적인 안도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댓글로 돌아가 보면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합니다.
당차게 대응하는 며느리님이 부럽네요. 앞으로는 조금은 내 생각을 표현해보려고 용기를 내어보려고요. 여기서 당차다는 며느리의 모습, 이게 예전에는 좀 부정적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댓글을 쓴 분은 그녀에게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용기를 얻고 있다고까지 말하죠. 이건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분석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행동, 오른쪽은 이거야말로 진짜 가족이지라고 칭찬하는 행동입니다. 돈을 요구하고 미성숙하게 구는 건 비판받고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건 칭찬받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족에게 기대하는 가치 체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회적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얻어내는 존중, 상호성의 원칙. 그렇다면 이 모든 비판과 칭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뭘까요? 댓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존중은 나이나 지위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얻어내야 한다는 것, 바로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여섯 번째 댓글이 이 원칙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대우받는 것도 미움받는 것도 자기 할 탓이란 걸 느끼게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건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는 인과응보에 가까운 아주 냉정한 경고죠. 모든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고 결국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어쩌면 가장 공평하고도 근본적인 사회적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이 슬라이드처럼 아주 명확한 3단계 과정으로 나타나요. 첫째, 원인, 심술궂게 행동한다. 둘째, 과정, 그러면 존중을 잃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결과, 결국엔 보살핌마저 포기당하게 된다. 이게 바로 댓글을 쓴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중받지 못할 행동이 가져올 필연적인 결말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 마지막 한마디, 더 넓은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족을 둘러싼 비판과 칭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원칙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아우르면서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아주 깊은 통찰을 담은 마지막 댓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댓글입니다. 본인이 귀함을 아는 사람들이 남을 배려해주고 귀함을 인정해주는 거죠. 와, 이 댓글은 앞선 모든 논쟁을 뛰어넘어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건 탐욕이나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존중의 부재일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가치도 알아보고 존중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는 이 가족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익명의 댓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가족의 이야기를 심판하고 또 우리 사회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공적인 논평과 사적인 현실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내리는 이 집단적인 판단은 어디까지가 건강한 여론이고 또 어디부터가 개인의 삶에 대한 침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사연과 그에 대한 댓글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정말로 사연 속 주인공에게도 잘못과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작은 공감을 더하고 싶은 사연 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